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평생 이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들어서 그런지 요즘은 알람도 필요 없어요. 창문 너머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벌써 일주일째구나. 저는 65살 박영숙입니다. 일주일 전 딸 수진이네 집에 손주 민준이를 돌봐주러 왔어요. 원래는 3일만 있을 예정이었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해져서 일주일째 머물고 있네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모두 자고 있어요.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저녁 설거지가 그대로 싱크대에 쌓여 있네요.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소리 내지 않으려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커피 한 잔이 절실했습니다. 작은 핸드 드립 세트를 꺼내 원두를 갈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남편 태연이가 선물해준 고급 원두인데 진한 향이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뜨거운 물을 원두 위에 조심스레 부으면서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생각했어요.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6년 전 퇴직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제 천직이라 생각했어요. 학교에서는 늘 박 선생님이라 불리며 존경받았죠. 남편은 제가 55살 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혼자 살며 소소한 취미생활로 시간을 보냈어요. 텃밭 가꾸기, 등산 모임 참여하기, 가끔씩 복지관에서 한문 가르치기 같은 일들이요. 교직원 연금 280만 원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그럭저럭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 너머로 해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뒤에서 들려온 수진이의 목소리에 돌아봤습니다. 응, 늘 이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 수진이는 하품을 하며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오늘 제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좀 일찍 나가야 해요. 민준이 유치원 도시락 좀 챙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늦을 것 같아요. 그래, 걱정 마. 민준이 잘 볼게. 수진이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휙 돌아서 욕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숨을 삼켰어요. 수진이는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입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에는 신경 쓰지 않아요. 태연이도 IT 회사에 다니는데 야근이 잦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민준이 도시락 재료를 찾아봤어요.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겨우 달걀 몇 개와 씨 들어가는 채소들만 보였어요. 장을 봐야겠구나. 일단 있는 재료로 달걀말이와 간단한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요리하는 동안 과거가 떠올랐어요. 수진이가 어렸을 때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정성껏 챙겨줬었죠. 직접 키운 텃밭 채소로 반찬도 만들고 수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모양의 김초밥도 자주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딸이 저에게 같은 걸 요구하고 있네요. 차이가 있다면 제가 이제는 65살 노인이라는 점이죠. 할머니. 5살 민준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반가운 목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민준이 일어났구나. 할머니가 맛있는 아침 해줄게. 민준이는 제 다리를 꼭 안았어요. 그 작은 손길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놀이공원 가? 아니, 오늘은 유치원 가는 날이야. 민준이의 표정이 금세 어두워졌어요. 싫어, 유치원 안 갈래. 민준아,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놀면 재밌잖아. 친구들이 날 안 좋아해. 민준이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주가 힘든 일이 있는데 미처 몰랐던 거예요. 왜 그런지 할머니한테 말해볼래?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비밀이야. 민준이의 마음을 더 알고 싶었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천천히 열리는 법이니까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민준이에게 책을 읽어주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공룡 이야기였습니다. 민준이는 책에 빠져 아침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 혹시 빨래도 좀 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수진이가 화장을 하며 부탁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처음 왔을 때는 손주만 봐달라고 했는데 어느새 집안일까지 제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진이와 태연이는 서둘러 출근했고 민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텅 빈 집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잠시 누워 쉬고 싶었지만 쌓여있는 빨래와 설거지가 눈에 밟혔습니다. 그래, 어차피 할 일이니까.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의 상태를 보니 장을 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근처 마트에 가서 일주일치 식재료를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려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내가 내야 하나? 수진이네 식료품인데 제 카드로 결제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제 카드로 결제했어요. 어르신 무거우시면 배달해 드릴까요? 젊은 계산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등이 아파왔습니다. 예전 같은 체력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집에 도착해 장을 정리하고 나니 벌써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간단히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민준이를 데리러 갈 시간이 되어 다시 나갔어요. 유치원에서 민준이를 만났을 때 아이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민준아, 오늘 유치원 어땠어? 민준이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어요. 선생님께 물어보니 오늘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혹시 민준이가 집에서도 말이 없나요? 선생님의 질문에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수진이와 태연이가 바빠서 민준이와 대화할 시간이 부족했던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한테 비밀 하나 말해줄래? 무슨 비밀이요? 할머니가 어릴 때는 말을 잘 못했어. 친구들이 놀릴까봐 무서웠거든. 민준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정말요? 할머니도요? 그럼 선생님이 되기 전까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정말 무서웠어.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이 됐어요? 용기를 내서 조금씩 연습했지. 처음에는 거울 보면서, 그 다음에는 할머니랑 친한 친구한테,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생겼어. 민준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할머니, 나도 용기 내볼래요?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최고. 손주의 작은 손을 잡고 걸으며 행복을 느꼈어요. 이런 순간을 위해 제가 여기 온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오늘 삼겹살 먹을 수 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게 구워줄게. 민준이의 요청으로 저녁에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제주도에서 온 흑돼지 삼겹살이라 구우면서 나는 고소한 향이 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오랜만에 손수 재배한 유기농 상추와 쌈장을 챙겨왔던 게 생각났습니다. 봄에 직접 담근 된장으로 만든 쌈장이었어요. 민준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우와, 할머니 쌈장 진짜 맛있어요. 민준이의 칭찬에 기분이 좋았어요. 음식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제가 늘 해온 방식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도 제가 늦을 것 같아요. 민준이 재워주시겠어요? 그래, 걱정 말고 일 봐.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민준이의 잠자리를 챙기고 내일 아침 준비를 위해 도시락 반찬도 미리 만들어 두었어요. 모든 일을 마치고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65살의 몸으로 집안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가 돌아온 모양입니다. 잠에서 깼지만 일부러 나가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딸이 들어와 하루 고생했다고 인사라도 해주길 바랐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어요. 민준이 유치원 등하원, 집안일, 식사 준비. 태연이는 출장을 가서 3일째 집에 오지 않고 있었고 수진이는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셋째 날 저녁 수진이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어머니께 모든 걸 맡겨드려서.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내 손주인데. 그런데 어머니, 내일도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내일은 태연이도 출장에서 돌아오는데 우리가 회식이 있어서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처음 약속은 3일이었는데 벌써 나흘째고 또 하루를 더 연장하자는 거였어요. 수진아, 사실 내가 내일은 집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어머, 하루만 더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중요한 자리라서요. 수진이의 애원하는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일까지만. 감사합니다, 어머니.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감사하다는 말만 하고 정작 구체적인 도움은 없었습니다. 설거지도 그대로 두고 자기 방 정리도 안 한 채로요. 다음 날 민준이와 공원에 갔습니다. 아이가 그네를 타는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계속 수진이 집에서 가사도우미처럼 지내야 하나? 갑자기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손주 보세요. 네, 5살 손주예요. 저도 손주 봐요. 근데 우리 딸이 돈을 주네요. 월 150만 원.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돈을요? 그럼요. 요즘 손주 보는데 돈 안 받고 하면 완전 봉이에요. 아줌마 쓰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잖아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정말 이용당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겠죠. 제 손주인데. 그날 저녁 태연이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특별히 불고기를 해주었어요. 수진이네 부부가 좋아하는 메뉴였거든요. 와, 장모님 요리는 정말 최고예요. 이런 맛은 어디서도 먹을 수 없어요. 태연이의 칭찬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그의 말이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장모님, 다음 주에도 시간 되세요? 우리가 일이 너무 많아서.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진이가 얼른 말했어요. 아, 어머니가 집에 일이 있으시대. 그런데 어머니 정말 안 되나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수진아, 태연아.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이 표정을 굳히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너희 가사도우미가 아니야. 손주 돌봐주러 왔다가 어느새 집안일까지 다 하고 있더라고. 수진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가사도우미 취급했나요? 그럼 이건 뭐니? 식사 준비, 장보기, 빨래, 청소. 내가 다 하고 있잖아. 너희는 이렇게 사니? 태연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저희가 바빠서 그런 건데. 죄송해요, 장모님. 바쁜 건 이해해. 하지만 적어도 내가 여기서 뭘 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명확히 했어야지. 손주만 본다더니 이젠 가사일까지 당연하게 내게 시키는 게 서운하구나.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어머니를 의지했네요. 마음이 아팠지만 이런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말하기 싫었어. 하지만 내 나이가 벌써 65야. 젊었을 때처럼 체력이 좋지 않아. 그리고 나도 내 생활이 있어. 태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장모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너무 무신경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진이 부부는 육아와 직장 사이에서 힘들었던 점을 털어놓았고 저는 내 입장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 사실 우리가 아이 돌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어린이집 보내면 하원 시간이 너무 빨라서 직장 다니기가 너무 힘들고 그런데 이렇게 엄마까지 힘들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수진이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수진아, 나도 너희 상황을 몰랐던 건 아니야. 하지만 적어도 서로 솔직하게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이야기했어야지.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출근 전에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어제 말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네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더 노력할게요. 수진이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태연이도 쉬는 날에는 집안일을 돕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놀라운 제안을 받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상의해봤는데 혹시 일주일에 이틀 정도 민준이를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사례금을 드릴게요. 순간 놀랐지만 이런 제안이 오히려 서로에게 명확한 경계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화요일과 목요일 정도면 내 일정과도 잘 맞을 것 같아. 그리고 돈은? 사실 민준이는 내 손주니까. 부담 갖지 마라.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에요. 저희가 아줌마 쓰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해도 그래도 최소한의 금액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제 작은 아파트가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텃밭의 상추들은 조금 시들어 있었지만 물을 주니 다시 생기를 찾았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수진이네 집에 가서 민준이를 돌봐 주었습니다.
이제는 가사일이 아닌 온전히 민준이에게만 집중할 수 있어서 더 행복했어요. 수진이와 태연이도 변했습니다. 주말에는 직접 요리를 하고 집안일을 분담했어요. 그리고 민준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달 후 민준이의 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민준이가 요즘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네요. 자신감도 생긴 것 같아요.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요즘 유치원에서 재미있니?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이제 진우랑 민서랑 같이 놀아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용기를 냈더니 친구가 생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에 엄마가 그렇게 화내셨을 때 너무 서운했어요. 우리 형편이 어려운데 엄마까지 이러시나 싶었거든요.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랬겠구나. 나도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오히려 그때 엄마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태연이랑 저도 많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너무 편하게만 생각했던 거죠. 엄마도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데 그걸 잊고 있었어요. 수진이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너희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은데 잘 해내고 있어. 그 후로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존중하니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일주일에 이틀은 민준이를 보고 다른 날들은 제 일상을 누립니다. 복지관에서 한문도 가르치고 등산 모임도 계속하고 있어요. 수진이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제게 주는데 저는 그 돈으로 민준이 학자금을 위한 적금을 따로 들고 있습니다. 65살에 맞이한 작은 변화였지만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가족 안에서도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에 엄마가 그렇게 화내셨을 때 너무 서운했어요. 우리 형편이 어려운데 엄마까지 이러시나 싶었거든요.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랬겠구나. 나도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오히려 그때 엄마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태연이랑 저도 많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너무 편하게만 생각했던 거죠. 엄마도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데 그걸 잊고 있었어요. 수진이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너희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은데 잘 해내고 있어. 그 후로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존중하니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일주일에 이틀은 민준이를 보고 다른 날들은 제 일상을 누립니다. 복지관에서 한문도 가르치고 등산 모임도 계속하고 있어요. 수진이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제게 주는데 저는 그 돈으로 민준이 학자금을 위한 적금을 따로 들고 있습니다. 65살에 맞이한 작은 변화였지만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가족 안에서도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가끔 주말에는 수진이네 가족이 제 집으로 놀러 옵니다. 텃밭에서 키운 신선한 채소로 함께 식사를 하고 민준이는 제가 담근 매실청을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 매실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민준이의 순수한 칭찬이 하루의 피로를 싹 가시게 합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민준이 유치원에서 우리 가족 발표 시간이 있었는데 민준이가 저에 대해 발표했다고 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65살이에요. 하지만 정말 젊고 멋져요. 할머니는 제가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매실청을 만드세요. 할머니가 화요일이랑 목요일에 오시는 날이 제일 기다려져요. 수진이가 녹음해서 보여준 영상을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도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 얼마 전에는 동네 벤치에서 만났던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는 손주 돌봄에 돈을 받는다고 해서 놀랐었는데 이제는 저도 비슷한 상황이 되었네요. 어떠세요?
이제 봉 아니시죠? 할머니의 농담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는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때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너무 바빠서 우리 같은 할머니들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요즘은 민준이가 친구들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고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민준이는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인 아이였는데 이제는 밝게 웃으며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합니다. 할머니 진우가 내일 놀이터에서 같이 놀자고 했어요. 민준이의 즐거운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얼마 전에는 수진이가 승진했다는 기쁜 소식도 들었어요. 업무 효율성을 높여 이제는 야근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태연이도 재택근무가 가능한 날이 생겨서 집안일을 더 많이 도울 수 있게 되었죠. 엄마, 내가 이렇게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그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달라질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용기를 내서 말했던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교사 시절 아이들에게 늘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라고 가르쳤는데 정작 제 가족에게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라도 솔직한 대화로 관계가 개선되어 다행입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변화도 있었어요. 복지관에서 한문을 가르치던 중 같은 반 수강생인 김 선생님과 가까워졌습니다. 68살에 은퇴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 비슷한 교직 경험 때문인지 대화가 잘 통했어요. 선생님, 다음 주 토요일에 국립박물관 특별전이 있다던데 같이 가보실래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왠지 마음이 설레더군요. 그럼요, 좋아요. 이런 나이에 새로운 인연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아직은 친구 사이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즐겁고 편하네요. 김 선생님도 손주가 있어서 서로의 상황을 잘 이해해 줍니다. 가끔은 손주 육아 경험도 나누고 서로에게 조언도 해주고요. 영숙 씨, 요즘 젊은 부모들은 우리 때와 다르게 키우더라고요.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 방식만 고집하면 갈등만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는 건 큰 위로가 됩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벌써 유치원 마지막 학년이 되었고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수진이와 태연이는 이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더 잘 잡아가고 있어요. 저는 일주일에 이틀 민준이를 돌봐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주와 보내는 시간이 제 삶의 큰 기쁨이 되었어요. 그리고 김 선생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공연을 보러 가거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내요. 65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도 제가 직접 담근 매실청으로 민준이에게 시원한 음료를 만들어 주었어요. 신선한 제철 매실로 정성껏 만든 매실청인데 그 향긋한 향기가 여름날의 더위를 잊게 해줍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저도 나중에 만들고 싶어요. 민준이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줄게. 매실청은 정성이 중요해. 하나하나 씻고 말리는 과정부터 설탕에 재우는 방법까지 민준이에게 매실청 만드는 법을 알려주며 문득 생각했어요. 이렇게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지혜가 있어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지는 것 같다고요. 돌이켜보면 그날의 충격적인 결단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솔직하게 소통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이제 저는 가사도우미 할머니가 아닌 존중받는 할머니로 당당히 서 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 같아요. 어제는 수진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계획 중인데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김 선생님도 초대할게요. 그 말에 깜짝 놀랐지만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 좋아. 김 선생님한테 여쭤볼게.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생각하니 가슴이 설렙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이에요. 이렇게 저는 65살의 인생을
새로운 챕터를 열게 되었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작은 충돌이 오히려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진 거죠. 저처럼 손주를 돌봐주고 계신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존중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젊은 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시간과 노력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때 세대 간의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수진이와 태연이 그리고 민준이와 함께하는 이 새로운 여정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새로운 동반자가 될지도 모르는 김 선생님과의 관계도 기대가 됩니다. 65살 새로운 시작의 나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